안녕하십니까. 리서치 본부에서 은행업종 담당하는 정준섭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2026년 은행주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은행 실적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내년 2026년 대출 성장률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사실 높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대출 성장률이 4%대였는데 2026년 내년은 좀 이제 성장률이 25년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요.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각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 레벨이 한층 더 낮아졌는데 26년은 이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규제를 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계 쪽은 대출 성장률이 주택 쪽은 확실히 주담대는 25년보다 낮아질 거다. 그 위에 것도 이제 뭐 신용이라던가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더 낮아질 거다. 그래서 26년에 가계대출은 거의 성장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대출도 25년보다는 26년에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시장금리가 좀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레딧 사이클이 회복을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좀 직접 조달 쪽을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전에 너무 많이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성장세가 둔화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26년에 유일하게 대출이 늘어난 부분은 SME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부 기조도 대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라 라는 방향이 있기도 하고요. 다른 쪽이 다 막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NIM입니다. 님이고요. 26년에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금리를 보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5년에도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진 않고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예정이긴 합니다.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한 2.0%까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금리가 여기에 얼마나 따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전처럼 확 내려가는 그런 쪽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하는 정도의 시장금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금융지주들의 NIM도 사실 뭐 많이 내려갈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에도 생각보다 25년 하반기에도 NIM이 많이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반등을 하기도 했었고 이게 뭐 지속 가능하진 않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NIM의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도 NIM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약세더라도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리하면은 26년에 대출 성장은 높진 않겠지만 NIM은 상당히 방어적이다.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이익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출 성장과 이제 NIM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이익은 뭐 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비이자이익이 이자이익보다는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비이자이익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이자이익 빼고 나머지 전부 다이고요. 이자이익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이자 장사다라고 부른다면은 비이자이익은 이제 증권이나 보험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 수수료 쪽에서 얻는 이제 수익들을 다 합산한 거다. 트레이딩과 수수료의 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관련된 WM 수익이라던가 이런 뭐 대체 투자 관련된 이익들이 좀 더 이제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익 증가 덕분에 금융지주들은 이자이익은 다소 조금 정체된 모습이 좀 보이더라도 비이자이익이 좀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중 자체도 25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레벨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 또 금융지주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대손 쪽 부담이 완화되는 겁니다. 이 크레딧 코스트가 이제 대손 충당금 적립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이 높을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6년은 25년 대비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당금 금액으로 보더라도 25년 대비해서 소폭은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기가 완전히 돌아선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부에서 열심히 이제 경기 부양 정책도 많이 펴고 있고 26년에는 25년보다 GDP라던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금리 자체가 23년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이제 크레딧 코스트, 이제 크레딧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바뀔 때가 됐거든요. 이제 금리는 많이 하락한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연체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피크아웃하고 좀 내려간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26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익은 뭐 25년에도 워낙 잘 나왔지만 26년에 소폭이지만 증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이익은 정체지만 비이자가 그보다 조금 더 좋고 대손충당금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이 뭐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로우 싱글 정도 이익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익 성장보다 더 좋은 건요. EPS 증가율이에요. 회사들이 열심히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순이익 자체의 증가는 그렇게 높진 않다 하더라도 EPS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5년에 일회성 대규모 영가매수 차익 때문에 저는 좀 더 감익을 보고 있는 거지 그걸 제외한 경상이익은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증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이익보다는 EPS 증가가 더 높을 거고요. 여기서 또 이제 금융지주들의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들은 이제 주주 환원율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미 KB는 50% 넘었고 이제 26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이나 하나도 이제 50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금융지주가 자본 비율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율 50%가 이제는 거의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기대를 하는 26년에 기대를 하는 부분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분리과세 관련된 이제 세제 혜택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은행주 중에서는요, 분리과세 전부 다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 성향이 40% 넘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뱅크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배당 성향이 뭐 40% 안 되지만 이제 25까지는 맞출 것 같은 회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KB, 신한, 하나. 기업은행은 원래 35%니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다 분리과세 적용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리과세보다 더 좋은 게 세금 아예 안 내는 겁니다. 이제 감액배당이라고 하고요. 우리금융지주는 25년 초에 주총 의결을 통해서 이제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졌고요. 그걸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기가 25년 4분기 배당입니다. 그래서 26년 초에 지급하는 거죠. 그거부터 이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엔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뭐 KBC는 하나가 나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분리과세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비과세도 결국에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6년 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비과세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 이 4개 은행주가 모두 결국에는 감액배당까지 갈 거다.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도 이제 낮지는 않습니다. 물론 KB나 신한 같은 경우는 3%대 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뭐 이제 성향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당장 비과세 배당을 시장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당 수익률만 5%대가 나옵니다. 세후 수익률로 치면은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주당 배당금도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은행주가 좀 개인들의 이제 배당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서 좀 이제 국민주의 반열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사주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사주 매입 소각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에서 4% 정도 주식이 감소하는 효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자사주 무엇 하나 이제 흠잡을 게 없어서 저는 은행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 투자, 특히 이제 배당 소득이나 아니면 캐피탈 게인, 뭐 주가 상승까지 좀 기대하시는 투자분들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주식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종목은 이제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보통 KB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KB보다는 조금 좀 비교 여리에 있는 회사다 많이 보세요. 다만 그만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KB보다 높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보면은 최근에는 KB금융보다 신한지주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좀 더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다른 부분 뭐 분리과세나 감액 배당에서도 딱히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4분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이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장기 배당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어서 그래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2026년 은행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